2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공공 데이터 연동하기 실습입니다. 자, 20장에서 자바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절까지 학습한 기능은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연동 시 직접 서버 소켓 이용해서 서버 기능을 우리가 구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연동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외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서버에 직접 만든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에 접속해서 웹서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콘솔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격에 있는 공공데이터 서버입니다. 공공데이터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URL 클래스를 이용해서 접속합니다. 자, URL 클래스, 다른 서버나 원격지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URL 개념은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웹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등의 리소스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문자 또는 주소,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리소스 로케이터니까 리소스가 자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원의 로케이터, 위치. 인터넷에서 자원은 웹페이지나 이미지, 비디오, 파일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브라우저에 사용하는 HTTP 관점에서는 URL은 웹 주소 또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라우저 사용할 때 주소창에 URL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링크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나 이미지,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TTP, 즉 브라우저 입장에서 URL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웹페이지 주소 또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인터넷에 있는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은 웹페이지 주소나 아니면 링크를 이용해서 접근하니까 브라우저 입장에서 URL이라는 의미는 웹주소, 링크를 의미합니다. 자, URL 클래스 생성자들입니다. 자, URL은 설명드렸듯이 원격지, 대부분 서버입니다. 서버에 접속하는 기능을 제공하니까 URL 생성자의 원격지의 주소,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객체 생성해서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URL 생성자입니다. 자, 호스트명이나 IP 주소, 포트명, 파일에 접근 시 파일명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URL 생성자, 핸들러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URL 생성자는 첫 번째 URL 생성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URL 클래스 정하는 메서드들입니다. 이런 메서드를 이용해서 URL 객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 객체 생성해서 해당 IP 주소에 포트 번호로 연결해서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 얻는 기능이 오픈 스트림 메소드 호출하면 인풋 스트림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서버 소켓 객체에서는 인풋 스트림 객체 얻을 시 get input stream 메소드 호출했는데 URL 클래스에서는 오픈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인풋 스트림 객체 얻습니다. 실습 시 연동할 외부 사이트는 공공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사이트 주소가 data.seoul.go.kr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실습할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에 존재하는 문화재 정보를 URL 객체 생성 시 문화재 정보를 얻어와서 콘솔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 연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해서 인증키를 먼저 얻어와야 됩니다. 자, 그 방법입니다. 자, 먼저 data.seoul.go.kr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 나옵니다. 최초 가입자는 회원 가입하기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인증키를 얻어야 됩니다. 자, 상단에 인증키 신청 누르면 인증키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한 URL, 이메일, 그리고 사용 목적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인증키 신청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인증키 신청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인증키 발급 확인 후 인증키 이용 시 인증키 복사를 클릭해서 발급한 인증키를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공공 데이터 사이트와 연동해서 문화재 정보를 조회하기 전에 먼저 웹페이지에서 문화재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이트에서 문화재라고 입력 후 조회합니다. 리스트에서 서울 문화재 정보 확인 후 오픈 API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샘플 URL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걸 복사해서 브라우저에서 붙여넣기 한 후 사이트 주소 다음에 8088이 공공 웹사이트의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 다음에 복사한 인증키 번호 입력 후 요청을 하면 15니까 요청 시
문화재 목록 중에 첫 번째 문화재와 다섯 번째 문화재를 브라우저로 출력해 줍니다. 브라우저 출력 시 지금 XML 데이터로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장에서 XML의 각 태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학습했으니까 연동해서 콘솔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이트 연동 시 가지고 온 XML 형태의 문화재 정보를 다시 XML에서 데이터 얻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문화재 정보를 콘솔로 출력해 줍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가지고 오는 문화재 정보가 XML 정보니까 XML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XML 관련 API를 임포트 합니다. 자, XML 관련 기능은 19장에서 학습했습니다. URL 객체 생성하면서 앞에서 공공데이터 사이트 연동 시 브라우저에 입력한 웹사이트 주소를 URL 생성자에 입력해 줍니다. 지금 보면 8088 포트 번호 다음에 자신의 인증키 써주고 XML 그리고 1/5 조회 시 문화재 항목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목의 문화재를 조회하겠다. 그러니까 5개의 문화재를 조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 대신에 10을 입력하면 10개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객체 생성 후 오픈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인풋 스트림 객체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XML 실습시 사용한 XML 관련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폼은 돌면서 자, 연동 시 가지고 온 XML 데이터를 앞에서 실습시 XML 데이터에 있는 각 태그에 대해서 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getTag value 메소드 호출해서 XML 데이터에 태그명을 입력해서 getTag value로 전달하면 각각의 태그에 대한 값을 얻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콘솔에 지금 5개 문화재 데이터를 조회하니까 XML로 전송된 문화재 데이터에서 문화재 정보에 해당되는 밸류 값만 출력하고 있습니다. 5개를 출력합니다. URL로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외부 사이트에 연결해서 문화재 정보를 얻어와서 콘솔로 출력하는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콘솔로 출력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배우는 자바 화면을 이용해서 이제 연동해서 얻어온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세요. 더 나아가 폰에서도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자유롭게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해 주는 기능도 구현해 보세요. 실습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어서 data.seoul.go.kr로 접속합니다. 먼저 인증키를 얻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신 분은 회원가입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자, 로그인 클릭해서 자, 로그인 했습니다. 자, 그런 후 인증키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 인증키 신청 클릭하면 자, 일반 인증키 신청 클릭합니다. 사용 URL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메일 내용 입력합니다. 자, 동의함 체크하고 인증키 신청. 자, 약간의 동의해 줍니다. 확인 누르면 API키가 발급됐습니다. 메시지 출력되면서 인증키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증키 복사 요 클릭해서 실습 시 사용하면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공공 사이트 연동해서 문화재 정보 조회하기 전에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조회할 문화재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가서 검색에 문화재 검색을 하면 공공 데이터 탭 클릭하면 서울 지역에 관련된 문화재 정보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클릭하면 서울시 문화재 정보 영어 요 항목에 오픈 API 요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바로 엑셀 형태로 서울시 문화재 정보가 나열됩니다. 자, 요 문화재 정보를 자바에서 연동해서 XML 형태로 받아와서 콘솔로 출력해 줍니다. 저 오픈 API 요 클릭하면
문화재 정보를 XML로 표현한 형태가 보입니다. 각각의 XML의 태그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면 출력값에 대해서 메인 키는 키 값을 의미하고 mng no는 문화재 일련 번호, name eng 문화재 명칭, 각각의 태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 태그 값이 결국에는 mng no가 문화재 번호입니다. 3270. 인왕산의 백운동 밸리 name eng니까 문화재 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태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브라우저에서 XML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URL을 복사해서 자 브라우저 열어서 복사 후 인정키 항목에 대해서 발급받은 인정키 관리로 가서 여기 인정키 복사 이렇게 눌러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런 후 엔터 치면 문화재 정보가 지금 XML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만 출력이 되는데 5를 10으로 바꾸면 10개의 문화재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자바 프로그램에서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 연동해서 XML로 이루어진 문화재 정보를 가지고 와서 콘솔로 출력하는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4.ex01 패키지 미리 생성했습니다. 퍼블릭 데이터 테스트. 자, XML 기능을 사용하니까 XML 관련 API는 W3C에서 임포트 해야 됩니다. URL 객체 생성하면서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URL 정보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8088 포토 다음에 인정키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사이트의 포트 번호는 8088입니다. 오픈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인풋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그러면 XML로 이루어진 문화재 정보를 전송받습니다. XML에 각각의 태그에 있는 문화재 정보를 얻어와야 되니까 19장에서 XML에 접근해서 값없는 코드 동일합니다. get 태그 밸류 호출하면서 각각의 XML 태그의 이름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전송한 XML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태그의 값을 호출한 곳으로 리턴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5개의 문화재 정보를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요걸 5가 아니라 10으로 바꾸면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10개의 문화재 정보를 읽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콘솔로 출력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배우는 자바 화면을 이용하면 실행 시 조회한 문화재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공공 데이터 연동해서 조회한 데이터를 모바일 폰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공공 데이터도 똑같이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장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능, 속도입니다.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성능도 영향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전송된 XML 데이터에서 get 태그 밸류 메소드 호출하면서 각각의 태그 이름을 입력해서 태그에 대한 밸류를 넣는데 태그명은 브라우저에서 문화재 정보 조회 시 오픈 API 열어보면 출력값 목록에 보면 출력명 목록에 아이템이 나열이 되는데 이게 태그명입니다. 다른 공공 데이터 연동 시에도 출력명에 있는 이 목록을 태그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